평면에다 점 하나 찍어요. 그 점에서 일정한 거리를 재요. 5cm를 쟀다고 칩시다. 근데 이 점에서 5cm 되는 지점이 여기만 있진 않아요. 이렇게 긋다 보면 여기도 5cm 되는 지점이 있고, 긋다 보면 여기도 5cm. 이렇게 하다 보면 무수히 많은 5cm가 되는 점들이 있죠. 그 점들 끝점을 다 모아보면 하나의 도형이 만들어지고, 이 도형의 이름을 우리가 보통 원이라 부르며, 그래서 평면 위에 있는 한 점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 그 모임을 원이라 부르고, 그 평면에 있는 점이 나중에 이제 원의 중심이 되죠. 그 일정한 거리, 얘가 원의 반지름이 됩니다. 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중심과 반지름입니다. 잊지 마세요. 중심과 반지름이 원에서 제일 중요하다. 아셨죠? 자, 그럼 원이 그려진 상태에 필요한 용어들, 원이 그려졌어요. 원 위에 두 점을 잡아요. 그리고 원의 곡선 따라서 이 점과 이 점을 원의 곡선 따라서 이렇게 이은 이 곡선의 이름을 호라 불러요. 호. 알겠죠? 그럼 여기는 점을 A라고 얘를 B라고 한다면 이 곡선의 이름을 호 AB라고 불러요. 그렇죠? 호 AB. 근데 이건 한글이잖아. 약간 수학적 기호가 필요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냐면 이 모양이 약간 구부러져 있죠. 구부려요. 이렇게 위로 구부립니다. 여기다 이제 A, B 양 끝점을 쓰면 돼요. 이게 수학적으로 호 AB를 나타내는 기호가 됩니다. 그 다음 원 위에 있는 두 점을 이렇게 자를 대고 선을 긋습니다. 그럼 얘는 선분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두 점을 이은 건 선분인데 선분 AB라고 하기도 하는데 특별히 원에서는 이 선분을 한 글자로 줄여서 말해요. 현이라고 합니다. 현. 니네게 음악 활동할 때 보면 현악기 있죠. 현악기가 뭐냐면 악기 중에 줄 달려있는 걸 현악기라고 불러요. 이게 줄이라는 뜻이에요. 현 AB라고 부르고 얘는 이제 기호가 필요하죠. 근데 얘는 기호 따로 만들 필요는 없어요. 두 점을 이은 선분이니까 그냥 선분 AB라고 쓰시면 되되 이 선분이 원 위에 있으면 현이라는 이름을 따로 불러준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생긴 도형 있죠. 이게 무슨 도형이요? 그러면 현 하나와 호 하나로 만들어져 있는 이 도형을 생긴 게 마치 뭐처럼 보이죠, 이게? 활처럼 보이죠. 얘를 활골이라 불러요. 활, 이게 활. 약간 활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이게 당기지 않은 활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느낌. 그래서 활골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현 하나와 호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이 도형을 활골이라 부르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도형이 나와요. 아주 중요한 도형. 원의 중심에서 두 개의 반지름과 그 반지름 끝점을 이렇게 원 따라 이어요. 그럼 두 개의 반지름과 하나의 호로 이루어지는 이 도형은 무슨 꼴일까? 부채꼴이요. 이게 생긴 게 부채처럼 생겼다고 해서 부채꼴이라고 부릅니다. 정의가 그겁니다. 원 위에 있는 원의 중심에서 두 개의 반지름과 하나의 호로 이루어져 있는 도형, 얘를 부채꼴이라고 부르고, 그때 이 두 반지름 사이에 벌어져 있는 이 각도를 원의 중심에서 만들어진 각이라고 해서 무슨 각이라고 부를까요? 중심각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단어는 다 의미를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용어를 쓰지는 않고 보통 생긴 모양 혹은 각의 시작점이 중심이니까 중심각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죠. 자, 이게 책에도 써져 있긴 했는데 보면 원에 있는 도형 중에 이 도형이 부채꼴인 동시에 활꼴인 도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반원일 때입니다. 반원은 아까 활꼴의 정의가 뭐였죠? 활꼴의 정의는 하나의 현과 그 현의 한 끝점을 이렇게 호로 이어서 만들어진 이 도형을 보통 활꼴이라고 부르죠. 그럼 이 반원은 활꼴이라 말할 수도 있어요. 원 위에는 두 점을 이은 현과 호로 이루어져 있는 도형. 네, 활꼴. 근데 그 부채꼴로도 설명이 가능해요. 원의 중심에서 두 개의 반지름과 그 반지름 끝점을 이어서 만든 호로 만들어진 이 도형.
부채꼴이죠. 반원일 때만 활꼴과 부채꼴은 같은 표현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가끔 이게 학교 시험에 나와요. 정말 가끔. 원에서 활꼴인 동시에 부채꼴인 도형의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시오라고 가끔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럼 결론은 반원의 중심각 크기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반원의 중심각 몇 도죠? 180이요. 네, 180도. 이렇게. 뭔지는 알아야 되겠죠? 원 위에 있는 도형 중 활꼴인 동시에 부채꼴인 도형, 그러면 반원, 중심각 180도 이렇게 이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반부는 다 원에 대한, 이게 용어에 대한 설명이니까 이거는 좀 건너갈게요. 자, 다음. 이것도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 그림이 나와 있죠? 한 원 또는 합동인 두 원. 하나의 원에 설명하거나 아니면 똑같은 크기를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원에서 중심각 크기가 같은 두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같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중심각이, 그림 좀 크게 할까요? 그림 너무 조그만데. 중심각 크기가 같은 두 부채꼴은 합동이다 가 돼요. 여기 중심각이 뭐 30도였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 호의 길이가 5cm였다고 칠게요. 됐습니까? 그럼 옆에다가 중심각이 30도짜리인 부채꼴 하나를 더 만들어요. 그럼 얘랑 얘랑은 합동이라는 뜻이에요. 같은 원에 똑같은 중심각을 가지고 있다면 두 부채꼴은 합동일 수밖에 없다. 그럼 얘도 5cm, 얘도 5cm.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럼 여기 30도, 여기 30도, 여기 30도. 그럼 이게 5cm, 5cm, 5cm 이렇게 되겠네? 자, 이걸 봤더니 이런 조건이 성립하죠. 중심각, 부채꼴의 호의 길이, 중심각, 호의 길이. 중심각이 30, 지금 예를 든 거로 설명할게요. 중심각이 30도일 때 호의 길이는 몇 cm였죠? 5cm요. 근데 중심각이 만약 60도로 늘어요. 중심각이 60도로 늘어요. 이게 60도죠? 그럼 호의 길이 몇 cm인가요? 10cm. 중심각이 2배 늘었네? 그랬더니 호의 길이도 몇 배 늘죠? 똑같이 2배가 노네? 이거 여러분 1학기 때 배웠어요. X값이 2배, 3배, 4배 늘 때 Y값이 똑같이 2배, 3배, 4배 느는 관계를 무슨 비례라 불렀죠? 정비례라 불렀잖아요. 중심각과 호의 길이는 정비례합니다. 중심각과 호의 길이는 서로 정비례해요. 근데 한 칸 더 있잖아요. 부채꼴의 넓이. 여기 부채꼴의 넓이를 예를 든 거니까요. 뭐 20이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 부채꼴 넓이는 얼마예요? 합동이가 20이겠죠? 그럼 중심각이 30도일 때 부채꼴의 넓이는 20이었어요. 그럼 중심각이 60도일 때 부채꼴은 이만큼이 부채꼴이죠? 이 부채꼴 넓이는 얼마예요? 20 했으니까 40이겠네요. 중심각이 2배, 호의 길이가 2배 늘 때 부채꼴 넓이도 똑같이 2배가 늘죠? 그럼 중심각, 호의 길이,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까지가 모두 다 정비례함을 알 수 있어요. 앞으로 중심각에 관련된 문제나 호의 길이, 부채꼴 넓이 나오잖아요? 그럼 아직까지는 뭘로 푸냐면 비례식을 통해서 중심각이 몇 배 늘었으니까 호의 길이도 몇 배 늘겠구나. 호의 길이가 몇 배 늘었으니 부채꼴의 넓이도 몇 배 늘겠구나. 이렇게 비례식을 통해서 이 값을 구한다는 뜻입니다. 자, 근데 잠깐 보세요. 중요한 것. 한 칸 더 만들어요. 현의 길이. 보세요. 아까 중심각이 30도짜리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내가 예를 들어 5cm라 잡았잖아요. 근데 현의 길이를 4cm로 잡았다 칩시다.
그럼 중심각 30도일 때 현의 길이 4cm예요. 그럼 여기 중심각 30도일 때 현의 길이도 이렇게 해서 얘도 몇 cm죠? 얘도 똑같은 합동이니까 4cm겠죠? 그럼 중심각이 30도일 때 현의 길이는 4cm였는데 중심각이 60도가 되면 현의 길이는 아니에요. 중심각이 60도의 부채꼴은 이만큼이 부채꼴이죠. 그게 너무 지저분하니까. 중심각이 60도일 때 부채꼴은 이만큼이 부채꼴이죠. 그럼 60도일 때 현의 길이는 여기 호의 양 끝점을 이렇게 자대고 이은 게 얘가 현의 길이죠. 제가 8cm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몇 cm라고요? 4cm. 이게 몇 cm예요? 4cm. 근데 그럼 얘는 왜 8cm가 될 수가 없는 겁니까? 왜 8cm가 될 수 없을까요? 이건 여러분 앞에 1하는 2학기 때 배운 거예요. 힌트를 드리자면 요 모양이 무슨 모양이죠? 이 모양이 무슨 모양이에요? 네, 어쨌든 삼각형이죠. 그럼 여기 있는 변길이 x는 왜 8이 안 되는 걸까요? 뭐예요? 둘이 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설명 못하네? 앞쪽에 파트의 소리가 삼각형이 만들어질 때 변 3개 있다고 해서 다 삼각형이 만들어져요? 아니죠.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결정 조건 중에 뭐 있었어요? 그치, 이 x가 아무리 길어도 두 변의 합보다 작아야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x는 뭐보다 작은 값이어야 되죠? 8보다 작아야 되지 8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8이 되면 그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거니까. 근데 이 모양은 정확히 삼각형이거든요. 여기는 8이 될 수가 없다예요. 그럼 그 얘기는 중심각, 호의 길이, 부채꼴의 넓이는 다 2배씩 정비례하는데 현의 길이만 정비례하지 않아요. 현의 길이는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단 이거는 맞죠? 이 현이 4, 그럼 이 현도 4, 이 현도 4. 각각의 현의 길이가 같은 건 맞지만 중심각이 2배, 3배, 4배 넣는다고 해서 딴 것들은 호의 길이나 부채꼴 넓이는 똑같이 정비례하는데 현의 길이는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이걸 잘 여기서 기억하시라고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연습 문제를 잠깐 왼쪽에 있는 거 빠르게 3개만 풀어보면 이건 첫 번째 있는 1번은 합동이죠. 왼쪽 45, 오른쪽도 45. 그럼 당연히 여기는 호의 길이 7, 그럼 여기는 호의 길이도 7이 되겠죠. 이쪽에 45, 이쪽에 135. 몇 배 늘었나요? 3배. 3배 늘었네요. 그럼 이 호의 길이도 몇 배 늘어야 돼요? 3배. 따라서 x는 몇 cm? 15cm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이건 매번 몇 배인지 금방 알 수 있을 때 푸는 거고 몇 배인지 금방 알기 어려운 비례들도 있겠죠. 그걸 대비해서 3번은 이제 비례식을 풀어볼게요. 선생님 여기는 중심각 40. 이 중심각은 모르는데요? 괜찮아요. 그 중심각이 바라보는 호의 길이를 알고 있고 호의 길이와 중심각은 서로 무슨 관계? 정비례 관계. 맞아요? 그걸 이제 정비례 관계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비례식이 성립한다는 뜻이죠. 왼쪽에 있는 호의 길이가 2cm일 때 오른쪽에 있는 호의 길이는 8cm. 이들의 호의 길이의 비율과 왼쪽에 있는 중심각 40도일 때 오른쪽에 있는 중심각 x도 얘네는 같은 비례를 할 거라는 얘기죠. 호의 길이의 비율과 중심각은 같은 비율이 성립한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비례식 세우는데 2대8보다는 이걸 약분하면 1대4가 더 훨씬 계산이 편하잖아요. 1대4는 40도 대 x도. 비례식 풀 줄 알죠? 어떻게 풀어요? 서로 같다죠. x는 160도. 물론 이거를 선생님 이거 4배 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럼 중심각도 4배 늘겠죠. 그럼 답은 4, 4, 16, 160도네요. 이래도 되는데 왜 이렇게 풀어드렸냐면 가끔 전 문제가 이렇게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얘가 3이야. 문제 바꿔볼까? 이 변이 3이고 이 변이 8일 때 x의 각 크기를 구하죠. 이렇게 되면 3에서 8로 몇 배 늘어요? 그러면 3분의 8배 느는 게 맞는데 계산이 잘 안 되잖아. 이럴 때 필요한 게 이제 비례식이에요. 호의 길이 왼쪽 오른쪽과 중심각
왼쪽 오른쪽의 중심과 크기는 정비례한다.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죠. 3x는 48, 320. 양변을 이렇게 3으로 나누면 x는 3분의 320도. 이렇게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비례식으로 안 된, 그러니까 배수로 직접 처리 안 되는 것들은 저렇게 비례식을 세우면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말씀드렸죠? 부채꼴 넓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세 개 빠르게 풀어보면 여기는 초반은 어렵지 않다고 그랬으니까 1번도 그렇죠. 합동이네요. 왼쪽 넓이 8이면 오른쪽 넓이도 8이 되겠죠. 그다음 비례식 세웁시다. 이것도 아까 말했는데 비례식 세우는 걸 할까요? 왼쪽의 부채꼴 넓이 30일 때 오른쪽 부채꼴 넓이는 16. 그 왼쪽 중심각 x일 때 오른쪽 중심각 40도.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이 정도는 굉장히 쉬운 문제죠. 부채꼴 넓이. 왼쪽, 오른쪽. 그럼 중심각도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비례식을 세우면 돼요. 비례식. 근데 이게 약분이 되잖아요. 어려운 숫자로 하지 말고 이게 약분되면 약분하세요. 16 약분되죠? 2대 1. x 대 40. 비례식. x는 이렇게 곱한 값 80. 이렇게. 됐습니까? 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밑에 있는 것도 이건 이번엔 중심각이 나와있죠? 왼쪽 150도, 오른쪽 50도. 왼쪽, 오른쪽 중심각 비례는 왼쪽, 오른쪽 부채꼴 넓이의 비례와 같다. 18대 x. 이것도 약분됩니다. 50으로. 3대 1이 되죠. 3대 1은 18대 x. 이렇게 되네요. 그럼 비례식. 이게 풀면 3x는 1과 18 곱한 값. 양변 3으로 나누면 x는 6. 그래서 오른쪽에는 부채꼴 넓이는 6제곱센티미터가 된다. 라고 쓰시면 되죠. 이 정도는 간단한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여기 아까 말했던 현의 길이는 정비례하나요? 다음 페이지 보세요. 89페이지. 현의 길이는 정비례합니까? 안 한다고 그랬죠? 자, 여기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중심각, 호의 길이, 부채꼴 넓이는 정비례. 하지만 현의 길이는 같긴 하지만 정비례하진 않는다. 여기 합동이잖아요. 120도에 대한 현의 길이가 12. 그럼 똑같이 110도에 대한 현의 길이도 12. 여기는 x는 똑같이 12일 텐데 여기 현의 길이가 같네? 그럼 중심각도 같겠지. 여기는 x는 25도.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오른쪽 좀 그림을 크게 할까요? 5-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 O에서 각 AOB와 BOC가 서로 같을 때 다음에 알맞은 것을 써놓으시오. 여기 호 AB랑 호 BC는 같다. 맞는 말이에요? 호 AB면 여기잖아요. 여기를 말하다. 이 곡선. 호 BC는 이 곡선을 말하죠. 당연히 중심과 같다는 뜻은 두 부채꼴은 합동이니까 얘는 같다가 맞다. 호 AC는 호 BC의 2배이다. 맞다. 현 AB는 현 BC랑 같다. 현이면 이거 선근거잖아요. 이 길이와 이 길이 같으냐? 네, 이건 같아요. 현의 길이는 같지. 중심각이 같으면 현의 길이는 같아. 근데 여기 있는 현의 길이 AC가 이쪽에 있는 현의 길이 AB의 2배이다. 그건 아니라고 그러죠. 이거는 현의 길이는 정비례하지 않죠. 중심각이 2배 늘었다고 현의 길이가 정비례하지는 않는다. 초반은 간단하죠? 네. 자, 지금부터 여기 있는 문제, 여기는 집에서 하시고, 이건 간단하니까. 여기 87의 3문제, 여기 88의 3문제, 여기 89의 오른쪽 2문제 지금 하세요. 혹시 실례 안 된다면 초등학교 때 원주율 배웠던 거 기억하셔요? 원주율이 뭐죠? 3.14 원주율 뜻이 뭐예요? 뜻. 원주율의 뜻이 뭐예요? 원주율의 뜻이 뭐예요? 원의 주율. 내가 부끄럽다. 원의 지름의 길이에 대한 원의 지름의 길이에 대한 원의 둘레의 길이. 네. 원의 지름에 대한 원 둘레의 비율이 정확히 딱 3.141592 정도 되는 숫자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원래 3.14159265 땡땡땡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고 중2 때 배울 겁니다. 끝이 없고 이 숫자는 규칙성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이 정도 비율을 곱해야 원의 둘레가 나온다는 뜻인데 원 지름에 이 정도를 곱하면 원의 둘레가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걔를 원 둘레에 대한 비율이라고 해서 원주율이라고 부릅니다.
원주는 원둘레를 한자로 쓴 거예요. 원주, 원둘레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초등학교 때는 이걸 왜 3.14로 말했냐면 중등부 교과에서부터는 개념적으로 정확한 참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라면 초등교과는 계산력 위주거든요. 근데 원 지름이 뭐 5일 때 원의 둘레를 구하시고 그러면 이걸 다 곱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다 곱해요? 곱할 수 없는 숫자지.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계산이 목적이니까 얘들아 이 계산 너무 어려우니 너희들은 다 하지 말고 대충 소점 두 번째 자리에서 끊어서 여기만 계산해. 그러면 원 둘레의 정확한 값은 아니지만 아주 가까운 숫자가 나올 거야. 그래서 계산력 위주로 설명한 거고 중학교는 그렇게 하진 않죠. 계산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얘를 곱할 수는 없고 정확한 값을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호화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이 숫자를 대신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써있죠? 기호로는 이렇게 쓰는데 파이라고 읽어요. 한글로는. 근데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 U자처럼 쓰기도 하고 어떤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뭐 다 제각각이에요. 근데 좀 이렇게 써지는 형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읽을 땐 파이, 앞으로는 3.14259 저 숫자를 대신하는 숫자. 이 소수점 몇 번째 자리 외우는 건 전혀 의미 없습니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물론 가끔 학교에서 이벤트성으로 오늘은 파이데이야 그래가지고 3월 14일인가? 그때 파이데이야 그래가지고 며칠인지 모르겠어요. 거기다 이제 파이에 어떤 학교는 이제 그렇게 선생님이 학생들의 흥미를 돋우고자 그런 것도 하시더라고. 그래서 소수점 안에 몇 번째 자리까지 외운 애들 중에 가장 많이 외운 애한테 뭐 이렇게 상품을 준다거나 뭐 그런 게 하시는데 이건 그냥 수학에 흥미를 돋기 위한 용도지 이건 소수점 몇 번째 자리 외우는 건 전혀 정말 단 하나의 도움도 안 되기 때문에 그냥 3.14 정도 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구나. 그 앞으로 걔를 정확한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 전체 숫자를 파이라는 기호로 대신에 쓰며 쟤는 기호화됐을 뿐이지 실제로는 숫자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앞으로 기존에 이제 여러분들이 배웠던 공식이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엄청 쉬워져요. 또 오히려 중학교 공부할 때 땡큐 이 고마운 일인데 하는 게 이제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하죠. 반지름 5짜리 이 원의 둘레를 구하시오. 그러면 반지름 뭐 2짜리 이 원의 둘레를 구하시오. 그러면 예전에 어떻게 썼냐면 원둘레 구하는 공식은 2 곱하기 2 곱하기 3.14 이건 이제 다 계산했었죠. 원 넓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3을 할까요? 너무 똑같아서 반지름 3짜리 그러면 3 곱하기 2 곱하기 3.14 반지름 곱하기 2 곱하기 3.14에서 지름 곱하기 3.14 하면 원의 둘레가 나온다라는 표현이었고 원 넓이를 구해라 그러면 반지름 곱하기 3.14 그러니까 이거 곱하면서 굉장히 짜증났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안 합니다. 3.14 자리 대신에 2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 대신에 파이라는 기호를 써요. 원의 넓이 구할 때도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라는 기호를 씁니다. 그럼 얘는 줄여서 6파이라고 쓰시면 돼요. 이게 끝이에요. 저게 답이야. 소수점 계산 안 해도 돼요? 네, 안 해도 됩니다. 오, 그럼 아주 쉬워졌네요. 가 되죠. 얘도 답이 9파이가 정답이에요. 이거 하나는 참 고마운 일이에요. 중학교 공부하면서 초등교과보다 쉬워지는 파트가 많지 않은데 여기가 초등교과보다 오히려 더 쉬운 파트가 된 거죠. 선생님 이건 뭐예요? 갑자기 무슨 영어가 나오는데? 호의 길이를 그냥 라인의 줄임말 그냥 L이라고 썼어요. L. 호의 길이를 죄송해요. 원둘레 구하시고 그러면 공식은 2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초등학교 때는 이걸 3.14 이렇게 했던 거를 이제 바꾸겠다는 얘기죠. 2 곱하기 반지를 보통 R이라고 씁니다. 소문자 R로. 그리고 곱하기 파이. 근데 파이는 숫자이기 때문에 얘는 문자고 얘는 숫자잖아요. 숫자와 문자를 곱하면 숫자는 문자 앞에 쓰는 게 일반적인 약속이라 공식은 2파이R이라고 써지는데 실제로 계산하는 데는 2R파이로 계산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답은 몇 파이로 쓰는 게 맞기 때문에 책에는 이렇게 써져 있지만
2R 파이 이렇게 외우셔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원의 넓이를 S라고 한다면 원넓이 구하는 공식은 반지름 곱하기 3.14였는데 이걸 이제 중학교 교과에 맞췄으면 반지름 곱하기 파이 얘는 R 제곱 파이 혹은 책에는 파이 R 제곱 이게 숫자로 취급돼서 앞으로 간 거죠. 상관없어요. R 제곱 파이. 그래서 앞으로 여기 옆에 써놓으시면 돼요. 원의 둘레를 구하시오 그러면 지름에다가 그냥 파이를 붙이시면 돼요. 그게 답이에요. 그럼 원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반지름을 제곱한 값에다가 파이를 붙이시면 돼요. 그러면 원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이 나오죠. 영어로는 저렇게 쓰는데 2파이 R 제곱 이렇게 쓰는데 한글로 표현해보면 지름 곱하기 파이 원 둘레 그다음 반지름의 제곱 파이 원의 넓이 아셨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문제 굉장히 쉬워지죠? 이런 문제들. 잠깐만요. 이거 하나 가지고 그냥 두 번 할게요. 여기. 반지름 9짜리 원의 둘레와 원의 넓이를 계산하시오. 그러면 원 둘레 구하는 공식이 뭐라고 그랬죠? 지름 곱하기 파이죠. 원 둘레는 이렇게 지름 곱하기 파이. 반지름이 9니까 지름은 18파이. 네, 끝났어요. 원 둘레. 그럼 원의 넓이는 반지름을 두 번 곱해서 제곱시킨 다음에 파이. 99, 81파이. 네, 끝났습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이거보다 더 쉬울 수는 없어요, 사실은. 고맙죠. 원을 했으니까 이제는 그 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넓이도 구하는 공식을 이제 할 겁니다. 잘 보세요. 원 넓이, 원의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 원의 둘레죠. 원 둘레 구하는 공식은 2파이R, 지름 곱하기 파이였고,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반지름을 두 번 곱한 다음에 파이를 곱하는 파이R 제곱이었었어요. 근데 이거는 원의 둘레나 원의 넓이를 다 구한 거고, 그 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부채꼴의 넓이나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하는 거죠. 여기 이 길이, 이 길이가 부채꼴의 호의 길이잖아요. 근데 잘 보시면, 잘 봐. 지금부터 설명 잘 들으셔야 돼요. 호의 길이라는 거는 원의 둘레 일부분인 것 이해되세요? 실제로 부채꼴의 호의 길이라는 거는 전체 원의 둘레 일부분인 거 이해돼요? 그치? 그럼 전체 원의 둘레에다가 저 일부분의 값 원의 둘레에다가 저 일부분을 계산하는 방식을 알면 곱해서 호의 길이를 직접 구할 수 있을 거란 얘기야. 근데 이 호의 길이 구할 때 생각해 보니까 이 호의 길이가 전체 원 둘레 얼마만큼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냐는 거지. 저 길이가 얼마만큼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근데 그 비율 값이 호의 길이를 구할 때는 중심과 크 길이에 정비례한다고 좀 전에 배웠잖아요. 그럼 원 둘레 한 바퀴 뺑 돌아갈 때 중심각 전체 크기는 몇 도죠? 360도죠. 근데 이 호의 길이는 360도를 다 도나요? 다 돌지 않죠. 360도 중에 여기 중심각 크기만큼만 돌잖아. 그럼 딱 저 정도 비율만 호의 길이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 일부분 쓸 때는 원둘레를 다 갖지 않는다. 원둘레는 다 돌면 360도의 중심각을 갖는데 이 호의 길이는 중심각에 정비례하기 때문에 원둘레 전체가 아닌 원둘레의 부분, 그 부분은 이 부채꼴의 중심각 크기, 여기 책에는 A라고 써져 있죠. 360분의 A만큼만 호의 길이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부채꼴 넓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채꼴의 넓이는 이 넓이는 원 넓이를 다 가지고 있나요? 아니죠. 저 원의 넓이의 일부분을 가졌죠. 그 일부분이 뭐냐는 거예요. 그 일부분은
원 안팎에 다 돌면 전체 원넓이가 나오는데 그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부채꼴은 요만큼의 비율만 가지고 있죠. 360분의 중심각 A만큼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원넓이의 이 정도 일부분을 곱하면 저 필요한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자, 하다 보니까 중요한 걸 알았어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는 실제로 공식의 중간에 뭐가 쓰이냐면 원이 쓰입니다. 원. 공식에 원이 있어요. 원의 둘레, 원의 넓이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원의 둘레, 원의 넓이. 거기에 뭐만 곱하면 360분의 중심각만 곱하면 원 전체를 구하지 않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방식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걸 기억해야 돼요. 앞으로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하시오,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런 말이 나오면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될 단어는 이겁니다. 원. 일단 원 공식부터 쓰자. 원의 둘레부터 쓰자. 원의 넓이부터 쓰자. 그런 다음에 부채꼴은 그 뒤에 이것만큼 더 곱하면 된다. 그러니까 따로 공식을 더 외운다 생각하시는 게 아니에요. 잘못 배우시면 원 넓이, 원의 둘레 배우고 나서 부채꼴은 또 다른 내용이라고 학생들이 생각하는데 또 다르지 않아요. 원 앞에서 배웠던 원의 둘레나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에다가 이것만 더 곱하면 돼. 이것만 더 곱하면 저절로 부채꼴의 호의 길이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추가 공식이 나타나는 겁니다.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계산하시오. 이 길이 구하라는 얘기죠? 네, 이 길이를 구하라는 뜻이에요. 호 길이 구하는 공식은 잊지 마세요. 원이 무조건 나와야 돼요. 원둘레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이게 떠올라야 돼요. 머릿속에. 그렇구나. 그럼 원둘레 구하는 공식 뭐라고 그랬나요? 지름 곱하기 파이. 반지름이 3이잖아요. 지름은 6파이. 얼마나 쉽습니까?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240도. 6파이 곱하기 이거 약분되죠? 이렇게? 그 위아래 뭘로 약분되냐면 6으로 뭐로 약분돼요? 12로 약분돼요. 3분의 2. 파이는 숫자지만 계산할 때 그냥 문자처럼 처리하시면 돼요. 숫자지만 계산은 문자처럼. 약분하면 1 남고 여기 2 남고 이 2는 4 되고 그 뒤에 이제 파이만 붙이시면 돼요. 빠뜨리지 말고 4파이. 이게 답이에요. 그럼 이번에는 원 넓이 해봅시다. 이 안에 들어있는 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를 거는 원입니다. 원 넓이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항상 부채꼴은 원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그럼 원 넓이 구하는 공식은 반지름의 제곱파이. 반지름이 9, 3, 3은 9파이 곱하기 이거 했었죠? 360분의 240 약분하면 3분의 2. 여기 1 남고 여기 3 남고 3이 6파이. 이게 저 부채꼴의 넓이가 된다.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 이게 중간 과정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일단 하나 외우세요. 오늘 집에 가서 과제 풀어야 되니까.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였죠? 원 넓이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이 공식이 있다면 한글로 써보면 2분의 1 곱하기 부채꼴의 반지름 곱하기 부채꼴의 호의 길이. 이런 공식이 있어요. 2분의 1 곱하기 부채꼴의 반지름 곱하기 부채꼴의 호의 길이. 그러면 또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공식 하나가 더 나옵니다. 넓이 구하는 공식 두 개입니다. 그럼 조건이 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만약에 조건에 중심각이 나오면 위에 있는 걸 풀면 되고 호의 길이가 나오면 아래에 있는 걸 푸시면 돼요. 요거 두 개입니다. 요 두 개 차이로 어떤 걸 풀 건지 판단이 된다는 얘기죠. 부채꼴이 있는데 여기 중심각이 나왔어요. 그럼 1번 공식을 푸는 겁니다. 근데 2번 공식을 풀 때는 뭐냐면 부채꼴이 나와 있어요. 근데 중심각이 안 나와 있고 반지름이 5라고 되어 있는데 호의 길이가 나와 있어. 예를 들어 호의 길이가 2파이였대. 예를 든 겁니다. 그럼 이때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시고 그러면 두 번째 공식이에요. 2분의 1 곱하기 부채꼴의 반지름 곱하기 부채꼴의 호의 길이 2파이. 그럼 이렇게 약분이 되겠죠? 1 남을 테고 곱하면 정답은 5파이.
이렇게 아주 쉽게 또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써있기는 2분의 RL 그러면 뭐 저게 뭐야? 근데 이제 한글로 쓰면 별거 없어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 반지름은 당연히 나와 있어야 됩니다. 위에도 원넓이 구할 때 반지름 나오잖아요. 여기도 반지름 나와요. 반지름 가지고는 1번 쓸지 2번 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근데 중심각 나오면 1번 공식, 호의 길이 나오면 2번 공식 이렇게 쓰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과제는 네, 여기까지를 금요일까지 잘 해오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요. 네. 101페이지까지. 한 단어 네. 하러 가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